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어떻게 시장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부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가 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 양 지수 모두 다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했죠. 소매 판매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밤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지수 모두 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와 부합한 흐름 나와줬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다행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피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계속해서 둔화된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4월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을 보자면 전월 대비 0.4% 감소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2% 감소였는데 그것보다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한 달간 자동차라던가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1.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황이 점차 둔화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두 달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4월 들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세 부과 이후에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와 함께 설비 가동률 역시 계속해서 둔화되는 상황인데요. 전달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설비 가동률이 나왔다면 지난 4월 달에는 77.7%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가동률이 하락을 한 원인 또한 제조업 둔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비 가동률이 이렇게 둔화가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제 전망이라던가 관세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뽑을 때 바텀업 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부터 보고 기업과 관련된 산업과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기업을 먼저 보기보다는 경제 상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산업군들이라던가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난 밤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 대한 결과들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산업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 다음 주의 경우에도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도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제 지표가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요, 그래도 확 뛰면서 2,633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좀 상승폭을 줄이더니 현재는 2,631포인트까지 그래도 다시 2,630선 수준을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좀 꽤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 주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2,63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약세가 계속 포착이 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중에 734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722포인트까지 저점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도 720선 초반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수로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에 동참하면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동반으로 출회해냈고요. 개인 나홀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2,300억 원 가량의 순 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계속해서 피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숙제죠. 바로 관세에 대한 이슈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 가지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협력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던가 무역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자유가 목적인 협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세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서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여러 가지 좀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율 조율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더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관계자 면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관세 조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인프라라던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조선업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정을 더욱더 주목을 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조선업 자체가 성숙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과열권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기업들도 정말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삼산의 형태를 띠는 모양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산의 형태를 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졌을 경우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재료 소멸로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깨졌을 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급등락이 큰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이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엮인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종목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 60 종목 중에서 72%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치 테마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를 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 비율이 무려 86%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동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에 비해서 투자금 자체가 적습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60개 종목 중에서 42종목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급등락이 큰 정치 테마주에 자칫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맥주보다는 어떤 걸 더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책주를 오히려 더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좀 겹치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고른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 잘 주시해보자라는 이야기, 정치 테마주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현명할지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게임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M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왜 게임주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게임 업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을 한다거나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은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M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게임의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0여 종의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M게임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 가장 큰 원인은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27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6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M게임이 실적이 개선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 등 장수 게임이 안정적이게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런 스테디셀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흥행을 할 경우 향후에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트 온라인의 경우에는 북미라던가 유럽 쪽의 매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68%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공략을 통해서도 매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죠. 바로 신작 모멘텀인데요. M게임의 경우 올해 들어서 신작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의 경우 중국향 드로이안 온라인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귀혼이라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방치형 게임이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방치형 게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알아서 성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 관련된 보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게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특히나 글로벌 위주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력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계속해서 매출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하반기에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서 글로벌로 공략을 한다면은 더 큰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저평가 매력과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게임주의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또 재무도 안 좋은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M게임의 경우 PER이 6.71배에다가 PBR이 0.81배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2.97%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소형주의 경우 배당금을 안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15%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 게임주 내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게임의 경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4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121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 121선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단 지지선이 강하게 만들어진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을 보면서 저는 이제 손절가라던가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권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6,100원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100원대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강한 지지를 받은 구간이자 강한 저항을 받은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이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을 때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6,1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간대를 잡아봤습니다. 바로 4,600원 구간대인데요. 올 초에도 4월 달의 경우에도 4,6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서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만큼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매출 부분에서는 글로벌 매출 부분이 이번에 M게임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비중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보시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짚어주셨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국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희비는 많이 엇갈렸습니다. 역시나 실적 그리고 신작의 성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 M게임의 경우 방치형 게임 신작의 글로벌 공략 소식을 들려주셨고 또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수익성 좋은 기업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5,220원으로 종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최영지 PB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